소변의 맛을 보니까 단 거야. 당장급식을 가지 않으면 사망하는 질환이거든요. 음. 우리나라 지금 당뇨 인구가 대략 500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000만 명. 어머. 사연자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직장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사회생활 하시거나 하시면 이 회식 자리, 중요한 모임에서 나는 관리하니까 가지 않으려도 힘들고요. 식사가 나왔는데 나는 관리하니까 안 먹어도 약간은 신경 쓰일 수 있단 말이죠.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 어떻게 하면서 관리하면 좀 좋을까요? 자, 우리 회식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외식에서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최대한 당 관리에 피해를 덜 받으면서 네, 좀 선방할 수 있는 원칙 6가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부러 하는 외식은 다 없애야 돼요. 일부러 하는 외식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밥 차리기 귀찮다거나 뭐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 네. 배달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외식하는 그곳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배달이. 그래서 이런 거는 왜냐면 회식 같은 외식이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거도 당 관리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내가 하나 더 잡으면 피해가 늘어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외식에 가게 되면 반드시 섭취량을 줄여야 돼요. 외식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과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식은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그 안에 섭취량은 내가 그래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최대한 섭취량을 줄여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외식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분식 이렇게 5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네. 우리 한식하고 일식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조금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금 덜 위험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중식과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회식에서 메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네. 직급이 또 그렇죠. 사장님이 네. 아니시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모두 다 뭐 공감하고 있겠지만. 네. 그래도 만약에 혹시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식과 일식 위주로 골라주시고, 네 번째로 또 운동량을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식한 날 밤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음 날에 만약에 운동이 안 잡혀 있으면 운동을 새로 잡아주시고, 또 운동이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운동량을 조금 더 늘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외식에서 과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요즘에 그 인터넷 검색하면 모든 그 음식이 영양 성분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김치찌개부터 해서 뭐 모든 게 뭐 칼로리,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양은 기본이고 뭐 포화지방이라든지 당류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고 내가 조금 더 나은 메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어떤 메뉴를 먹고 거기서 무언가 초과한 영양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모자란 영양 성분을 그 다음 끼를 가지고 조금 더하고 빼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하시면 대부분 피해 없이 거의 내가 원래 그 계획했던 식단대로 그대로 다 지킬 수 있거든요. 그 두 끼를 가지고 하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식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이고, 아, 네, 모자란 건 야채인데 거의 그런데, 그래서 다음 끼에 탄수화물 지방을 좀 빼고 야채를 늘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인터넷 검색해보고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또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뷔페 많이 가야죠. 갑니다. 너무 네. 맛있죠. 근데 뷔페 갈 일이 있을 때 네.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좀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절대 여러분들 본전 찾으시면 안 돼요. 사주면 안 돼요? 자, 이게 거기서 이제 본전을 찾았다고 해도 네. 내 당뇨가 악화가 될 수 있어요. 아유, 그러면 그 당뇨 약값이 벌써 이걸 넘어요. 아, 네, 그것만 해도 넘는데 네. 거기에 플러스 내 건강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축의금을 많이 냈으니까 저 속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 축의금 많이 냈으니까 네. 뷔페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다 먹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부끄럽지만 하기도 하는데 그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가 내 건강의 본전을 잃게 될 수 그렇죠. 있으니 네네. 여러분들 뷔페 가셔서도 조금만 드시기로 약속 네네. 어렵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찾으면 안 됩니다. 네, 찾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당뇨 전 단계를 지금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전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당뇨 전 단계는 네.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탈출하는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음? 체중 감량, 운동, 식습관, 혈당 검사. 뭐 네. 우리가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정답이 바로 그 정답인데 아, 네. 사실은 제가 뭐 그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가지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가요? 그게 바로 내가 당뇨 전 단계라는 걸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아, 네. 네. 이게 혹시 나는 그래도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라든지 뭐 아니면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검사가 좀 그렇게 나온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뭔가 좀 인정하지 않는 내지는 좀 가볍게 보는 뭐 그런 부정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더 강조하는 거는 네. 그 인정하는 마음을 넘어서 당뇨 전 단계에 감사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당뇨 상당히 진행해서 인슐린을 매일 맞고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 소원이 바로 당뇨 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너무 공감이 가요. 네네.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관리를 안 하면 되게 진행하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당뇨 전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평생 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알게 된 거잖아요. 이미 당뇨 전 단계에서 약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이 안 걸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이때라도 알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최대한 인정하고 아까 그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하면 다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뇨와 당뇨 전 단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좀 연령대가 젊으신 경우에는 못 본 척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당장 시급해야지 느끼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 이렇게 멀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당뇨 전 단계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럼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전 단계일 때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히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완치가 가능한 걸까요? 우리 의학적으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서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완치라는 거는 이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당이 계속 정상으로 나와야지 완치인데 네. 완치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당뇨는 뭐 당뇨 전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조금만 노력을 소홀히 하면 당이 금방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약을 안 먹고 당이 계속 정상으로 잘 나오는 상태를 관해라고 합니다. 관해요? 네네, 관해. 그래서 사실 관해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당뇨 전 단계 우리 말할 것도 없고 당뇨도 당뇨 지금 들어와 있는 분도 막 아주 진행한 분들이 아니라면 당뇨 초기에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뭐 90% 이상 가능하고 당뇨 전 단계는 제가 뭐 거의 확신하는데 장담하는데 네. 본인 노력 열심히 하시면 99% 이상 전부 관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체중 감량, 운동, 식습관, 당 검사 이렇게 네 가지 열심히 하시면 다 가능하고 요 중에서 이제 요 뒤에 세 가지는 지침에 예전부터 잘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2021년 지침에 요 체중 감량이 한 줄 추가가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있어요. 비만도. 네. 비만도가 23 이상인 사람은 어머. 본인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해라. 네. 요 문구가 하나 추가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최근에 추가됐다는 말이 말 그대로 요즘에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물론 이제 체중 감량이 운동 식습관을 통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운동하고 식습관을 하더라도 이걸로 체중이 빠져야 네. 결국 당뇨 전 단계를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요즘에는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 전 단계시라면 생활 습관, 운동도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개선하셔야 되시는데 뷔페 가시면 본전 찾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당뇨라는 것을 전 단계로도 인정을 하시고 또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매일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혈당을 관리하는데요. 장기간 약을 먹다 보니 소화불량은 기본이고 가끔 저혈당이 와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또 당뇨약을 오래 먹으면 간과 신장이 상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본 게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누에고치, 알로에 등 당뇨에 좋다는 것들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또 당뇨약을 한 번 복용하면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과 민간요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벌써 15년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오랫동안 당뇨와 함께 지내오신 우리 사연자분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당뇨 환자분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거든요.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시다 보니 약에는 부작용이라는 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죠.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약이 워낙 네. 그 종류가 뭐 수십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딱 세 가지 네. 예, 일반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혈당하고 체중 증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 약이 이제 당뇨 환자분들 대부분 아실 건데 그 조그마한 오뚜기 음. 모양의 약이 있습니다. 그게 그 셀포닐 유리아라는 계통인데 그게 조금 소위 말해서 옛날 약인데 네. 그게 효과가 워낙 좋아서 요즘에도 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혈당이 도리어 이제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요게 이제 그 원리가 인슐린 촉진제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이 결국은 우리가 살이 찌는 원리거든요. 오. 인슐린이 살이 찌는 그 호르몬, 단 하나의 호르몬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인슐린 촉진제니까 살이 찔 수 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은 더 옛날 약이에요. 이 오. 약은 거의 100년 이상 된 약인데, 어머. 근데도 워낙 그 효과가 좋고 기전이 좋아서 네. 당뇨 환자들은 모두 먹어야 되는. 음. 그래서 메트포르민 금기가 없는 분들은 다 먹으라고 돼 있고 실제로. 그래서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거의 95% 이상이 메트포르민을 먹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드물게. 음. 세 번째로 그 요즘에 신약인데 핫한 약이 이제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소변으로 당을 빼는 약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소변량이 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물게 생식기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생식기 감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질염이나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요도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아. 있는데 회음부 감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골반염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갈 수 있지만 그 생식기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아마 1% 미만 아주 어. 드물게 생길 수는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거하고 관련된 더 많은 부작용은 이제 좀 밑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당뇨를 만약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도 검색을 해보니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부작용이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뇨약으로 인해서 혹시나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대처법은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아까 말한 그 세 가지만 제가 음? 사례를 들어서 대처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혈당인데, 네. 이거 정말 이제 가장 유명한 부작용이고, 음?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저혈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혹 드물게 뭐 고령의 여성분에서 네. 그 느낌을 못 느끼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느껴요. 네. 거의 다 느끼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음.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막 힘이 쫙 빠지고 막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급히 이제 당을 올려줄 수 있는 간식을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많이 들고 다니시는 게 이제 초콜릿하고 네. 사탕, 주스 이렇게 세 가지 많이 들고 음. 다니시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초콜릿은 그 지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당이 생각보다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그 우선으로 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탕은 또 우리가 이게 깨 먹거나 녹여 먹어야 돼요. 근데 네. 그 시간이 사실 이제 진짜 저혈당 오면 그 시간이 그 시간조차 고통스럽거든요. 빨리 안 녹으니까 이게 막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그래서 사탕은 또 그만큼 또 최고로 이제 우선하는 추천하는 간식이라 할 수 없고 네. 세 번째로 이제 주스인데 주스가 가장 좋습니다. 오. 이게 흡수도 빨리 되고 당도 빨리 올라서 또 가지고 다니기도 쉬우니까 주스 가장 추천드리고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잠깐 저혈당 모면하시고 근데 다시 또 저혈당 그 바로 이어서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모면한 직후에 뭐 비스켓이나 뭐 고구마나 이런 거 복합 탄수화물 조금 먹어서 음? 중기 저혈당을 또 예방해 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한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이제 절대로 본인이 임의로 뭐 쪼갠다든지 뭐 뺀다든지 네.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약을 처방한 주치의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이제 뭐 먹는 시간을 우리가 뭐 식사 중이나 뭐 식후나 이렇게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용량을 줄여가지고 천천히 또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또 서방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발이 길게 가는, 좀 오, 오래 가는 네. 그런 제재로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또 메트포르민으로 소화불량이 생기더라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대부분 적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제 먹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메트포르민이 워낙 그 기전이 좋아서 네. 당뇨 환자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가능하면 이제 먹는 방향으로 좀 이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좋고, 세 번째로 이제 SGLT2 억제제로 인해서 소변이 많이 나오고 밑이 가려울 수가 있는데 소변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많이 나오는 양만큼 물을 따라 마셔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 약으로 인한 탈수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드물게 생식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 SGLT2 억제제를 먹는 분들은 그 회원부 청결에 힘을 써 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당뇨약을 드실 때 복용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작용에 대처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당뇨약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원칙 한 6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의사 처방에 정확히 지시를 따라 주셔야 되고, 네.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병원에 그 딱딱 달마다 그 타러 오라는 날짜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도 자주 하시고, 세 번째로 반드시 저혈당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혈당이 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점점 심해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약 타러 가는 날이 안 돼도 그 중간에 가셔도 돼요. 중간에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내가 저혈당이 와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를 그 담당 선생님께서 참고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절대 없거든요. 네. 네, 저혈당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중간이라도 저혈당이 좀 잦아지거나 더 심해지면 중간에 가서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네 번째로 이제 그 우리가 약만으로 당을 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와 운동을 같이 조절해서 또 요게 잘 되면 이제 약을 줄이거나 우리가 또 끊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만으로 조절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자. 항상 식단 운동 같이 하시고, 다섯 번째로 건강보조식품도 드실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또 우리 그 주치의에게 알려야 돼요. 네. 네, 알려서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로 부작용이 있을 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항상 자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면 우리 또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억지로 먹게 하는 선생님은 없으니까 꼭 반드시 중간이라도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청을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라는 생각으로 약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잘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는 선생님 말씀처럼 꼭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마 오늘 이야기의 가장 요점이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더 좋아지고 싶다 보니 민간요법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요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사연자님께서 네. 누에고치, 알로에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런 것보다 실제로 그 돼지 감자하고 여주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정말요? 실제로 어느 정도 당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있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 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일까요? 첫 번째 이제 돼지 감자는 네.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요게 대신에 당도 들어있어요. 돼지 감자도 감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먹을 일이 있을 때 그거 대신에 돼지 감자를 먹으면 혈당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감자를 먹을 일이 없는데 내가 일부러 몸에 좋으라고 돼지 감자를 추가로 챙겨 먹으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하루에 막 5알씩 계속 먹거나 하면 그거 자체가 당이 있다는 안 거죠. 된다. 그러니까 네네. 좋은 것도 들어있고 안 좋은 것도 들어있으니 또 이것도 적당하게 드셔야 되겠네요. 네, 대체해서 감자를 대체해서 먹도록 하자.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여주는 실제로 또 카란틴이라는 네. 유사 인슐린 물질이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요건 심지어 당도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실제 많은 분들이 또 드시기도 하는데 음. 요거를 우리가 권할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효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음. 부작용도 어느 정도인지 다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다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효과가 실제 있다 하더라도 음? 우리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이 떨어졌는데 이게 당이 좋아진 게 약 때문인지 여주 아. 때문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착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심지어 당뇨약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못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세 번째로 결국 이 그 카란틴이라는 것도 유사 인슐린 물질이기 때문에 당을 그냥 잠깐 낮추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를 낮게 뭐 이 사람의 살을 빼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당뇨약을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먹기 싫은 가장 큰 이유는 평생 먹을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면 여주도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여주를 과연 평생 먹을 수 있느냐? 저렴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4번째 이유인데 우리가 평생 먹는다면 과연 당뇨약에 비해서 이게 경제적이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권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식품을 좋은 것들을 좋은 식재료들 드시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약을 처방받은 대로 잘 조절하시고요. 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드시던 걸 좀 빼고 대체해서 드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선생님, 저 그래도 좀 평소에 잘 챙겨 먹고 싶은데 당뇨에 좋은 음식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네. 실제로 그런 음식이 있지도 않고요. 없나요? 네, 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그 설명드렸던 4가지 이유로 우리가 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있지도 않고 네. 예, 그래서 결국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냐 네. 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5가지 정답 네. 예,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 예방 음식, 그리고 당뇨 식단 요 5가지 그 통곡물하고 그 다음에 천연당으로 먹자, 식이섬유 많이 먹자, 단백질 잘 챙겨 먹자, 지방 오메가3, 오메가9 위주로 먹자. 요게 결국 그냥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내 몸과 체력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처방받은 약을 적절하게 잘 드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약을 잘 드셔야 된다. 약 대신 민간요법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더라도 네. 민간요법을 하더라도 의사에게 알리고 네. 내가 여주를 앞으로 얼마간 먹을 건데 당뇨약의 그 효과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그런 거에 방해 없이 한번 좀 요 구간 동안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단을 지키면서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요. 이 당뇨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대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자, 이게 가장 그 당뇨약을 꺼리는 네.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약을 먹었다고 해서 네? 몸에 뭐 낙인이 새겨지거나 그렇진 않죠. 네, 누가 쫓아오거나 네. 그럴 일은 없죠. 네.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성이 생기거나 뭐 중독이 되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당뇨약이 마약으로 분류가 되겠죠. 네. 실제 그렇다면 그런 게 있다면 그렇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당뇨약을 먹다 끊었다고 해서 뭐 몸의 호르몬 체계가 다 바뀐다든지 네. 뭐 아니면 당뇨약 먹기 전보다 당이 더 오른다든지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 네. 없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당뇨약을 이틀 끊었더니 뭐 중풍이 생겼다. 그런 거에 또 공포감이 있어서 그 못 끊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네. 당뇨약을 이틀 끊었는데 만약에 중풍이 생겼다면 그분은 중풍이 올 만한 사람인 거예요. 올 만한 일이 있을 때 이틀 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틀 끊은 것 때문에 오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약을 먹다 끊으면 네. 먹기 전에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네. 먹기 전에 그대로 돌아가는 게 당뇨잖아요. 내 당뇨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당뇨약은 잠깐 그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당뇨약을 먹어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생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물론 심지어 네. 아까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당뇨에 근본적으로 약간이나마 내 근본을 개선시켜 주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이제 일시적으로 낮추고 억지로 잡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그래서 사실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이득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낮추고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게 운동도 똑같죠. 네. 운동도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식단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약을 한 번 먹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내 당이 계속 높으니까 계속 먹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유명한 네. 비유가 있습니다. 안경이 우리가 음? 눈이 나쁘니까 쓰잖아요. 네. 안 쓰면 안 보이잖아. 아, 네. 그러니까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건데 안경을 내가 썼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원인과 결과를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면서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기면 아, 내가 약을 끊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약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카더라 그런가 보다는 하시면 좋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요 얘기 잠깐 하나만 네. 추가하자면 진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처방하고 남자분들이 잠자리에 문제가 있다. 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약 때문 아니냐 네. 이렇게 하시는데 당뇨 때문이죠. 아. 당뇨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생기는 거를 약 때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원인은 나의 건강에 있다라는 거. 약 때문이 부작용을 또 간과하고 의사에게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모든 거는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면 알리는 건 좋긴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당뇨약들이 대부분 부작용이 없이 또는 아까 말한 그런 유명한 부작용들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거에 무서워서 시작을 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들 이렇게 식습관 개선하시면서 중간중간 그래도 이 당뇨기 때문에 나는 아예 간식 모든 걸 다 끊어야 돼, 단 음식 끊어야 돼라는 고민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건강한 간식 있다면 알려주세요. 간식은 네. 사실 비만 당뇨 환자분들에서는 안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간식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뭐 마른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간식을 또 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먹을 건데 네. 그걸 대체해서 좀 더 나은 걸 고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빵,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을 고른다. 네. 그러면 그보다 나은 거는 과일하고 우유입니다. 네, 요거 첨가당이고 천연당으로 먹자. 근데 내가 과일하고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더 건강한 거는 뭐 복합 탄수화물, 네. 고구마나 뭐 단백질, 네. 뭐 계란이나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 당뇨에 대한 참견들을 좀 꼼꼼하게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당뇨병의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불편하게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할 만큼 예방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하지 못한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진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 많이 사랑해주세요. 의사의 참견.